자, 다음 장으로 드라마란 무엇인가? 드라마는 행동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의 휘라버 드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사실은 봐도 돼요. 그냥 어쨌든 책을 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읽어드릴게요. 여기서의 행동, 액션은 단순한 혹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다.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설계한 거니까. 자, 무엇인가를 나타내려는 행위는 바로 스토리를 가진 의식적인 행위가 되며 이것이 드라마의 원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행동하고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런 뜻, 정말 뜻 잘 지었지 않아요? 어원을 나는 보고 대단히 충격까지는 아닌데 엄청난 인상을 받았었어요. 이런 어원이었구나. 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who, 주인공, 무엇, what, 초목표를 한다는 것이다.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제 초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when, 시대, 어디서, where, 환경, 왜, why, 동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how, 결말. 이렇게 이제 와 같은 요소를 맞물려 가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호소를 낳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드라마란 인물 또는 자연 등의 갈등에 의해서 자기가 호소하고 싶은 것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라고 규정 짓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또 하나 드라마의 본질적인 그 요소랄까요? 그거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요. 깔깔깔 그런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재미가 없다면 굳이 찾아서 드라마를 보진 않죠. 이 재미의 비밀에 관해서 가와베 카즈토의 드라마란 무엇인가에 있는 설명, 이거 좀 따로 제가 하나 캡처해 봤습니다. 이건 별개로. 또 하나 드라마의 본질은 재밌다는 것이다. 재미의 비밀에 관해 가와베 카즈토의 드라마란 무엇인가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아유, 목 아파. 재미의 비밀은 정, 반, 합이라는 드라마의 메커니즘에서 바로 합, 어떤 극적 행위, 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있다. 반, 즉 환경이나 사회 틀, 반의 억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 주인공이죠. 정의 반항도 그만큼 강하고 폭발력도 강해진다. 누르면 누를수록 이렇게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알죠? 극적 행위의 출발은 가능하면 갑작스럽고 순발력이 있을수록 좋으며 과감하게 의표를 찌르며 대담하게 예상을 뒤엎는 것일수록 바람직하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통렬한 카타르시스를 가진 것일수록 좋다. 그래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족쇄, 환경의 힘, 족쇄를 강하게 하라 또는 인물들끼리 큰 싸움을 시켜라, 갈등을 유발하라는 거죠. 그죠? 실제 생활에서 갈등 유발하지 마시고 작품 안에서 그런 말들은 이러한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캡처가 아니고 촬영이구나. 자,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본질은 카타르시스에 있다. 재미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재미만으로는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좋은 드라마란 재미있으면서 재미 이상의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동이다라는 거죠. 카타르시스라는 거죠. 감정의 어떤 정화 같은 거, 그런 요소, 그런 뜨끈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제가 이제 따로 구성한 영역으로 특강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갈등이에요. 갈등 요소. 이 갈등의 5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36가지 시츄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충 그림으로 좀 볼까요? 여기서 느껴지는 갈등, 어떤 느낌입니까? 맞선다. 물론 이거는 싸울 때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화해하는 상황이지만, 맞선다. 응? 맞선다. 이렇게 서로 vs 관계가 극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갈등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보세요. 싸움 잘하죠? 공부 잘하지? 그냥 이 대사, 이 표정만 봐도 그냥 이 둘이 앞으로 어떤 관계겠다, 어떻게 서로 돕겠다, 뭐 이런 게 드러나는 것처럼, 자, 주인공은 욕망에 따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내적인 문제, 인간관계, 사회적인 대립, 내적인 문제는 정신, 육체, 감정, 인간관계는 가족, 연인, 친구,
사회적인 대립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관습, 범죄 이러한 건데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며 욕망을 좌절시키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이 형성된다. 자기 동일시한 인물의 예상이 이것 봐라 하며 깨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가 있다. 이러한 긴장을 조금 학술풍으로 말하면 모든 이야기는 자유의지와 필연 사이의 갈등 또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맥기, 스토리란 무엇인가? 그 저자 로버트의 메모입니다. 갈등의 5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 대 자신의 갈등이 있어요. 자기 자아와의 갈등인 거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1대1 경우가 많고 뭐 라이벌 관계, 그 다음에 철천지 원수 뭐 이런 거죠. 자아의 관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신과 자기를 믿고 싶은 그 어떤 그 마음의 갈등, 그 내면적 갈등 뭐 이런 거 알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 대 사회의 갈등. 나는 혼자일 뿐인데 이 절대 다수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니 내가 이길 수는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인간 대 자연의 갈등. 여러분 재난물 생각하셔도 됩니다. 토네이도가 왔다, 쉐리 토네이도가 왔다, 번개가 친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지지, 화산이 폭발한다. 자연이란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이런 거. 혹독한 추위가 왔다, 빙하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대 초자연적 힘과의 갈등, 외계인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이라든가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과의 갈등, 혹은 이 족쇄라든가 어떤 장애 요소, 어떤 걸림돌,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꼭 갈등이라고 해석 안 하셔도. 자, 30가지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다 읽어주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춰 놓을게요. 이걸 한번 봅시다. 탄원, 구제, 복수, 육친의 복수, 도주, 재난, 잔혹 또는 불운, 반항, 대담한 기회, 유괴, 수수께끼, 획득, 육친 간의 증오, 육친 간의 싸움, 살인적 간통, 발광, 얕은 생각, 모르고 저지르는 애욕, 모르고 육친을 살해함, 이상을 위한 자기 희생, 육친을 위한 자기 희생, 애욕을 위한 모든 희생, 사랑하는 자의 희생,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 간통, 애욕의 죄, 사랑하는 자의 불명예의 발견, 사랑의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에 대한 애착, 야망, 신과의 싸움, 잘못된 질투, 잘못된 판단, 회한, 잃어버린 자의 발견, 사랑하는 개를 잃음. 자,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극적인 분류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갈등 국면이라는 게 어떤 유형들이 있지? 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 가끔 참고서 정도로 찾아볼 만한 난 자료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작품들이 상당히 고전들이죠. 고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슬슬 어떤 기본적인 그 스킬 영역으로 간다랄까요? 자, 드라마의 구성 단계를 이해해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죽도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 제1 시퀀스 발단부, 승, 제2, 제3, 제4, 제5, 6, 7, 8 계속 갈 수는 있어요. 그거의 시퀀스, 제6 시퀀스, 제7 퀀스, 7퀀스에서 결말이 지어진다면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이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자, 요 화면은 글자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결말로 가는 것들, 이런 얘기로 이제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자, 기 제1 시퀀스 발단부입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진행에 필요한 환경, 인물, 그러니까 환경은 배경, 또 인물은 성격, 또 사건, 행동이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 때문에 행동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칠게 분류하자면 환경, 인물, 사건을 소개하는 거고, 소개한단 말은 세팅을 끝마친다는 거예요. 계속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7화 이렇게 이 이야기가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계속 세팅을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특히 요즘 웹툰 흐름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반 한 3화분 정도 안에 이런 어떤 퍼스트 씬, 드라마의 방향을 암시해주는 이런 것들을 초반부에 좀 많이 충실하게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승은 제2, 제3, 제4, 제5 시퀀스들. 자,
제6 시퀀스. 자, 클라이맥스는 갈등에서 시작된 논리적인 귀결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알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우리의 가슴이 후련해지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즉 테마, 주제나 테마를 느끼게 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정말 느끼게 하는 것. 우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 기승전에서 전쯤에서 이제 이 우정으로 모인 친구들이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다. 그게 신이다. 결국 어떻게 되지? 서로 돕고 희생도 해가면서 뭐 이런 걸 보여주면 테마를 느끼게 해주는 가장 그 산의 정상 같은 그런 장소죠. 사실은 이야기에서 절정은 당연히 오고야 말 상황에 맞게 설정되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쟤 너무 미워하다가 그래? 쟤랑 싸우자. 갑자기 대규모 전투를 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의 설정을 봤을 때 자연스럽지가 않네.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싶거든요. 혹은 인물들한테 충실하게 드라마나 어떤 뭐 감정 몰입을 아직 못한 상황인데 무슨 대규모 전투를 바로 하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세팅이 되어야 관객은 비로소 공감하고 주제의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주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야지 사실은 자연스럽죠. 예를 들면 우정은 소중한 거라고 이렇게 계속 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풍선으로. 물론 누군가 외치는 캐릭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네, 아이고 큰일 나겠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라. 그리고 그 말을 독자가 스스로 되뇌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이죠. 자, 제7 시퀀스. 모순이 해소되고 대폭발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일종의 고요한 균형 상태인 곳이에요. 이곳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나의 결말이자 새로운 드라마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또 되도록 급속히 끝내야 하며 테마를 정착시키고 여운을 남겨야 된다. 왠지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고요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필로그 형태로 조금 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 결말, 부정적 결말, 애매모호한 결말,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봐야 되죠. 일종의 트릭 수법으로서 서프라이즈 엔딩이라든가, 갑자기 뭐 나타나면서 끝난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에필로그는 매우 짧거나 아예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이제 12장 정도까지 있는데, 자, 드라마 극본이 만들어지는 과정, 소재, 소재와 주제의식, 자료조사, 등장인물 만들기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발상에서 구성까지. 드라마 극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드라마가 완성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소재, 모티브, 어떤 이런 거 하고 싶네, 아니면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조사나 취재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주제를 만들고 줄거리를 만들고, 여기서 줄거리는 뭐 스토리, 뭐 시놉시스, 뭐 플롯, 뭐 등등등 이제 다 들어간 거, 이야기죠, 이야기. 그거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더라도 A, B, C, D가 아니고 B, D, C, A 순서로 해볼까? 이렇게 구성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그 다음에 주제, 소재, 스토리, 플롯, 구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오디오로 보는 사람도 있으니. 극적 모티브가 생긴다. 2단계, 모티브로부터 테마가 정해진다. 3단계, 테마의 소재를 수집한다. 4단계, 소재가 정리되어 스토리로 빚어진다.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단계, 스토리가 플롯의 형태로 짜여진다. 빚어진다와 짜여진다. 당연히 이쪽 공정이 더 고급 공정이겠죠.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물론 이런 절대적 원칙은 없어요. 알겠죠? 원칙은 없지만 기본적인 순서가 그렇다. 자, 여러분 소재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재, 서브젝트 매러. 자, 이상섭의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소재는 주제를 예증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재료이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 철학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두 젊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소재는 구체적인 인간적 정황인 것이다.
물론 말은 어렵지만 조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볼게요. 되게 극적인 모티브, 동기나 착상, 그게 드라마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일상의 매사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찰, 작가다운 관찰 능력이, 관찰의 습관이나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늘 뭔가 나는 좀 다르게 한번 저걸 보아보자 라는 의식적 노력이 일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쪽 영역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이를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작가의 폭넓은 사고력과 이해력과 직관력 등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자기가 잘하는 혹은 잘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요리 재료를 골라 잡아야 됩니다. 그 요리 재료가 소재라는 거죠. 이제 소재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확실히 어떤 규정을 짓고 가죠. 그 다음 주제,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익숙하게 또 얘기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서로 달라요. 자, 이야기거리와 이야기. 이상섭의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서는 소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설명했나. 주제는 도덕적 명제일 수도 있고, 철학적 관념일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어요. 주제가 좀 독특하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자, 도덕적 명제는 예를 들면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철학적 관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혹은 현실에 대한 묘사, 사람은 야, 저거 보니까 되게 정치적 동물들이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그런 묘사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각각 다 주제라는 거죠. 결국 주제는 도대체 작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요? 라고 했을 때, 이 얘기인 것 같다, 그게 주제예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거 하는 거를 명확히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존이니 본질이니 뭐 하는 것들은 뭐 이런 참조하시면 되고. 자, 다음 흔한 질문이죠 이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뭐에 관한,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런 질문 저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주제를 물으면 뭐 어머니, 뭐 사랑, 죽음, 선악에 관한 이야기, 가족에 관한 이야기, 불륜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답한다고 해요. 이런 주제는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이 막연한 이 명사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뭐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관념이 뭔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무엇을 고를 것인가 하는 기준은 시청자에게 혹은 독자에게, 웹툰 독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당연히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동시대의 어떤 관심사 같은 게 많이 작품 선정,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이고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이 줄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명료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작품은 무언가 통일된 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일단 저지르고 작품은 갔는데 잘 수습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이 통일된 힘이 느껴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제법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 예를 들면 고모의 죽음이라는 사건. 보통 사람들은 간단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작가는 작가의 사명인 인생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으로 쓰레기통 안에서 빛나는 보석을 하나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의 초점이라는 게 정해져요. 초점. 즉, 이게 누구의 이야기야 이거예요. 아까 그런 무슨 얘기야 이거였고, 이건 누구의 이야기야 이걸 처음에 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인지, 이걸 확실히 초점을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 전에 무엇에 관해 쓰는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이제 그걸 상세히 한번 써보라는 거죠, 작가로서. 처음에는 장황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제, 행동,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로그라인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로그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풀어 헤쳐서 필요한 것만 딱, 알짜만 딱 한번 요약해서 적어보는 게 여러분들 주제 잡는 데는 중요한 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가정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뭐 불륜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여자의 정체성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뭐 불륜을 이야기하려는 건지 소재는 소재일 뿐 주제가 무엇이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가는. 그래서 작가가 이거를 예를 들면 소재나 주제가 막 뒤엉켜 있거나 너무 많은 이야기거리를 뭐 소재 같은 것들을 막 늘어놓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 경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재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주제와 상관이 있는 거죠. 자기 성향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고를지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죠? 자, 소재를 하나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왜일까? 하필 왜? 여기에 주제의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합니다. 소재를 선택할 때 이미 주제의식이 표출되고 이미 훈련된 당신의 미의식, 자기 취향 같은 거, 개취. 예를 들면 백마강에 있다 치자. 백마강 낙화암에 딱 선 순간 누군가는 의자왕, 뭐 삼천궁녀, 백제 뭐 이런 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감에 서린 눈길로 바라볼 거고 이는 그 사람 당신의 역사 공부가 전제된 의식이고요. 혹은 이런 지식이나 역사적인 어떤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외국인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냥 아름답다 라는 말로 끝날 장소이죠.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취재나 어떤 출사, 뭐 현장 답사 이런 거 가보면 미리 사전 지식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람마다 시기하게 또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다녀보고 결정 지을 문제죠. 자, 발상에서 구성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소재와 주제의식. 훈련된 이 미의식은 같은 장소에 가도 다른 소재와 주제를 끌어내게 해준다. 소설가 7명이 백두산에 올랐다 쳐요. 예? 예를 들면 이건 저희 예시인데 각자 지금 자기의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받아온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 다른 감흥을 느낄 거거든요. 다른 소재를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백두산에 뭐 외계인들이 뭐 괴물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할 거고 누군가는 백두산에 이별 여행을 온 커플의 이야기를 상상할 거고 달라요. 결국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작가들만의 그게 개성인 거고 좋은 것이죠 일종의. 자, 이것도 토론해 볼 거리긴 한데 대면 상황이 아니라서 자, 세계관을 너무 이르게 확정 짓는 것도 사실 이른 나이에는 좋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대 뭐 20대 때부터 인생의 가치관을 너무 다 뚜렷하게 정해버렸다. 나는 이거야.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견고하게 정하는 게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토론해 볼 문제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 전두엽이 한 20대 한 중반쯤에 한 27? 뭐 여자들은 더 빠른 나이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전두엽 이 부분이 뭐 아무튼 공감 능력이라든가 뭔가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확정 지어지는 게 과연 좋은가 이 생각은 좀 토론해 볼 만은 합니다. 자, 자료조사 제가 특강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료조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주제는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작품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억지로 주입시키려 해서는 홍보용 작품이 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모은 자료가 다 쓰이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어떤 때는 아주 결정적인 재료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작품을 시작할 때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윤태호 작가님 사례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고르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나는 완전 공감. 겨우 여러분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냈다고 쳐요. 보물 같은 그 정보들인데 작품에 안 쓰인다 이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또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움켜쥐다 보면 자료에 치여 사족이 더 많게 된다. 그러므로 핵심적 주장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핵심적 이제 주제라든가 그런 거죠. 작가의 의도.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과감히.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거죠. 모티브에서 주제를 찾고 아이디어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이제는 등장인물을 만들 차례다. 인물이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지를 설정해야 하는데 하고 예고 정도만 할까요? 등장인물 만들기.
요거를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스킬, 실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 소개가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면서 조금 기대를 품어가면서 이제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에 배치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